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재원입니다. 갑상선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이 김이나 미역, 다시마와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갑상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건희 가정의학과 송슬기 가정의학 전문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팬이 생겼어요. 저요? 네. 정말요? 김한준 여사. 모르는 분인데. 저희 엄마예요.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데 아, 정말요? 네, 유튜브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 처음 봤다고. 아,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네. 그런 분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오늘 또 질문도 하나 네네. 보내주셨거든요. 아, 정말요? 네, 오늘은-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오케이. 네, 네. 갑상선. 네. 네. 갑상선이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그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여기 나비 모양으로. 네, 맞아요. 맞죠? 네. 여기 그 쇄골뼈 바로 중간에 보면은 네. 여기 살짝 움푹 파인 데가 있어요. 네. 그 바로 위로 양옆으로 조그맣게 나비 모양을 가진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되게 조그마더라고요. 그 작은 고추가 맵다고 네. 조그마지만 네. 그 이렇게 관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래요? 장기 중에 오지랖이 좀 넓다 하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오지랖을? 네. 갑상선이 네. 우리의 잠 그리고 깨어있는 그리고 에너지 머리카락 나는 거 손톱 굵기 네. 눈 보이는 거 심장 박동수 그럼 다잖아요. 네, 네. 지금 정말이에요. 어. 그리고 어린 아이에는 네. 성장 그리고 어르신 분들한테는 기억력까지 그리고 우리가 소화하는 기능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지랖 넓죠? 네, 넓은데 네, 그러면 네. 이제 아까 뭐 어린아이들은 성장도 관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갑상선 그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키가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인데 그 수치가 낮다. 네. 그러면은 그 자라는 데에도 좀 더디게 자랄 수가 있고 너무 많이 나오면은 또 자라는 데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갑상선이 너무 호르몬을 못 내보내면은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 그래요. 그냥 쉽게 그냥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수치가 많이 안 나오면은 몸이 그냥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고 항상 뭘 하고 싶으면 의욕도 없고 네. 약간 우울증도 오고 머리카락도 얇아지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탈모도 있어요? 네.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살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먹은 것도 없는데 살이 쪄요. 살도 찌고 소화도 안 돼서 변비도 심해져요. 남성분들한테는 심할 경우에는 발기부전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절을 상관 안 하고 항상 몸이 추워요. 그냥 추워요. 갑상선 기능 저하.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예전에 네. 저 대학 다닐 때 예. 친구가 이제 의대생이었는데 음흠. 오늘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보더니 네. 너는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뭘 믿고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찜찜해요, 저는. 아, 정말요? 네. 근데 의대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네.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날 배운 거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날 배운 거는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눈이 일단 크고 앞으로 돌출이 돼 있어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강윤 씨는 아니에요. 그리고 네. 좀 날씬한 거를 넘어서 좀 마른 편이에요. 난 마르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 저하증 반대로 몸이 항상 더워요. 겨울에도 더워요. 여름에는 더 더워요. 그리고 눈이 아까 돌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네. 가만히 있어도 약간 불안증이 있고 손떨림이 있고 심장 박동수가 딴 사람보다 항상 빨리 뛰는 것 같이 이렇게 숨이 가빠요. 그리고 소화도 너무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막 이제 불안장애라 그러나 그거랑도 좀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예. 가정의학 저희나 아니면은 정신 그 과로 가면은 일단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약을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불안 증세가 있는 분들은 먼저 갑상선을 보나요? 먼저 보고 해야 네. 돼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원래 우울증이 아닌데 아니면은 불안증이 아닌데 갑상선의 이유인데 네. 이게 오진으로 하면 안 되니까 먼저 피 검사를 싹 한 다음에 괜찮으면은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나 항진이 있는 분들은 네. 어떻게 치료를 해요? 일단 예.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아니면은 담당 의사한테 가셔서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의사들은 바로바로 알아채요. 아, 이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증상들, 네.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져요, 손이 떨려요. 네. 그런 증상들이요? 그리고 살이 빠져요, 아. 살이 쪄요, 아니면은 뭐 눈이 잘 안 보여요, 갑자기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더워요, 혼자 추워요. 이렇게 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그 어떤 분들은 막 몸은 추운데 네. 다른 증상은 없어요. 그래도 갑상선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갑상선이 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은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증상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나타나도 빨리 병원을 가보는 게 좋겠네요. 네, 오셔서 이게 큰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의사랑 상담하셔서 네. 일단 피 검사하면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또 저희들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갑상선을 이렇게 만져봐요. 혹시 물혹 같은 게 있지 않나. 아까 자가 면역을 얘기해 드렸는데 네. 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만약에 갑상선에 혹이 조그만한 게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물혹이 있고 좀 이렇게 액티브한 그 혹들이 있어요. 액티브한 혹들은 뭐 움직여요? 움직이지는 않지만 네. 갑상선 그 호르몬을 시그널이 없이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자가 면역 이상으로? 네. 예. 그러면은 이제 피 검사도 이상하고 좀 물혹이 있네. 아니면 혹이 있네요. 잡히네요. 그러면은 그 초음파로 여기 한번 찍어봐서 네.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주로 1cm 정도 넘어가면은 전문의한테 한번 가셔서 이거를 조직 검사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6개월에 한번 다시 찍어보는 건지 봐야 돼요. 그럼 갑상선 치료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모든 의학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 하시는 분들은 네. 그 골든타임을 잘 지키실 거예요. 근데 한 5, 6년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나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한 3, 4년 됐어요. 그러면은 네. 증상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기 전에 피 검사로 캐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피 검사를 해서 네.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네. 그럼 이제 약을 먼저 처방을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약 먹으면은 계속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다가 중단해도 괜찮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자, 항진증이면은 약을 오래 복용해야 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주로 거의 다 아까 말한 자가 면역 통해서 이 영어로는 Graves disease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약을 오래 먹어야 돼요. 오래 먹었는데도 수치가 왔다 갔다 그러면은 네.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너무 떨어지고 안 먹으면 너무 올라가고 그러면은 전문의랑 상담하셔서 다음 단계의 치료를 상의하셔야 돼요. 그거는 절개 수술도 있고 아니면은 방사선 요오드로 갑상선의 기능을 완전히 이제 없앤 다음에 그러면은 갑상선이 저하증으로 돼 버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호르몬을 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막 감기나 무슨 바이러스에 걸려서 항진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잠깐요? 네. 근데 그거는 오래 가지는 않아요. 네. 저하증도 똑같아요. 몸에 무슨 바이러스가 걸려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평생 안 드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갑상선이 있고 또 부갑상선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럼 부갑상선은 갑상선을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네. 옆집 사람이에요. 아, 상관이 없어요? 별로? 네. 아, 위치만 가까이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이렇게 좀 크게 하는데 네. 만약에 갑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네. 위아래로 부갑상선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어요. 뭐 점같이 이렇게 4개 있잖아요. 네. 부갑상선은 네. 약간 그 칼슘이나 뼈 건강에 관련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갑상선과는 네. 그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거구나.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것이 네. 다시마, 네. 미역, 김 네. 이런 요오드가 풍부한 그렇죠. 음식을 먹으면 갑상선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 그런 네, 맞아요. 속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이에요? 사실 반 아닌 거 반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몸에서 그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려면은 요오드가 중요해요. 네. 우리 몸에서 요오드 쓰는 애들은 이 친구들밖에 없어요. 아, 갑상선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방사선 요오드를 복용해서 치료하게 되면 방사선 먹으면 암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밖에 안 가요. 갑상선밖에. 자, 그럼 다시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다시마 몸에 네. 좋고 피 네. 깨끗하게 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함량되어 있는 요오드는 아주 소량이에요. 소량. 그래서 막 이만큼 네. 하루에 막 이만큼 드시지 않는 이상 네. 몸에는 전혀 그 큰 영향은 없고 그 대신 네. 다시마나 미역은 몸에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또 요오드를 또 따로 사셔서 드실까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요오드를 정상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먹으면은 네. 갑상선에서 너무 많이 그 호르몬을 분비해서 항진증 증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밸런스를 맞춰서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는 네. 그 소금 패켓 보면은 네. 아이러나이즈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요오드라는 거는 네. 바다에서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육지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나라들 특히 네. 저하증 이유는 요오드를 많이 안 먹어서. 없어서.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금에 요오드를 다 집어 넣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네. 삼면 바다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 많이 먹잖아요. 네, 많이 드셔도 네. 상관없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막 드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네. 다만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예방 차원에서 네. 피 검사하시고 관리 네.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에는 사실 뭐 정기 검진을 받으라는 말씀이신데 네. 저는 그래도 생활 속에서 갑상선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튼튼하게 네. 하는 방법은 너무 지네릭하게 들릴 수 있지만 네. 잘 먹고 네. 과식하지 않고 네. 술, 담배 하지 마시고 편히 쉬셔야 돼요. 잠을 잘 자야 잠이라는 거는 네. 잠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몸을 쉬게 하고 리셋하게 해서 그 다음날 열심히 우리가 살게끔. 그래서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그거고 따로 이렇게 뭐를 드셔서 뭐 갑상선이 좋아진다, 뭐 눈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네. 그 갑상선 질환이 여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남성에 네. 비해서.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남녀가 갈려질 경우는 네. 유전에서밖에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뭐 7배나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수치라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 네. 특히 여자분들은 이렇게 컴플레인 많이 하시는 게 네. 생리가 불규칙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갑상선의 밸런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갑상선이 저하증이면은 네. 우리가 그 전에 쭉 얘기해왔던 콜레스테롤도 올라가요. 살도 찌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심장병 노출이 돼요. 근데 반대로 항진증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약도 안 먹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갑상선 약 먹으면 살 빠진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모든 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항진증이 무서운 이유는 그 thyroid storm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갑상선의 호르몬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 나와서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부정맥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그 코마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배운 갑상선 이상에 의한 여러 증상들 혹시 본인에게 있으시다면 꼭 정기검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반면 너무 분비되지 않으면 살이 찌고 손발이 차갑고 피부도 거칠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갑상선에 좋은 음식이 물이라고 합니다. 커피나 주스는 가급적 피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내일을 응원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였습니다.